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067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는 2021년 10월 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9월 3일입니다. 오늘 명식 보기 이전에 오늘 절기상으로 할로라고 하는 절기가 되는데, 이 할로를 기준으로 해서 월이 바뀌게 되는데 유월에서 술월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근데 오늘 올해 같은 경우 신축년이니까 신축년의 유월은 반드시 정유월이 되는 것이고요. 신축년의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무술월이 되기 때문에 신축년 절기 할로를 기준으로 해서 월이 정유월에서 바로 이 무술월로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냥 오늘 이 10월 8일 날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할로라고 하는 절기가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 오전 10시 39분이 되기 때문에 이 오늘 10월 28일 2021년 10월 28일 금요일 오전 11시 39분이 딱 되면은 신축년 정유월에서 신축년 무술월로 이렇게 월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끔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이 뭐냐면, 사주가 비슷한 사주가 있는데 그러면 삶도 비슷합니까? 삶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살아갑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만은 절대 아니죠. 사주가 똑같아도 같은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주가 비슷하다고 해서 비슷한 삶을 사느냐?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죠.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기토가 6월에 태어난 것과 기토가 수월에 태어난 것은, 이거는 뭐 글자 한두 자의 차이에 불과할 것 같지만은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 8글자 중에서 한 글자만 다르다, 한 글자만 다르다고 해서 이거 비슷한 사주다, 비슷하게 산다. 물론 성향이 같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보면 말하는 투라든가 이런 것은 간혹 가다가 같을 수는 있지만, 이거는 뭐 사주가 비슷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은 뭐 격국이 비슷해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유월과 술월의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월이 바뀌는 것, 연이 바뀌는 것은 매우 세밀하게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한로절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한로전이 됐을 때는 신축년 정유월 기축일이 되는 것이고요. 한로가 지나면서는 신축년 무술월 기축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바로 24절기라고 하는 것이고요. 24절기는 뭐 초등학교 때, 특히 중학교 때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 때 도덕 시간에 24절기를 외워서 쓰는 것이 아마 시험 주관식 문제로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공부를 잘 안 해서 24절기를 잘 모르지만, 뭐 물론 지금도 입춘 경칩에 대한 어떤 세시 풍속적인 어떤 개념, 뭐 경칩일 날은 뭘 하고 청명 때는 뭘 하고 고구절은 특성이 어떻고, 솔직히 저거 잘 모릅니다만은 명리학에서 24절기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월이 바뀌는 기준이 되고 또 일이 바뀌는 기준이 연이 바뀌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24절기는 특별히 좀 그런 차원에서 반드시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이렇게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 12, 1월 이렇게 아라비아로 숫자로 된 월을 이렇게 사용하지만, 명리학에서는 이렇게 2, 3, 4, 5, 6, 7 이런 것보다는 이런 개념으로서 월을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대략 2월은 인월과 같은 것이고, 3월은 묘월과 같은 것이고, 4월은 진월, 5월은 4월, 6월은 5월, 7월은 미월, 8월은 신월, 9월은 6월, 12월은 술월, 그 다음에 11월은 해월, 12월은 자월, 1월은 축월, 이렇게 돼서 인묘진, 사오미, 신묘술, 해자축월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인묘진이라고 하는 요 계절은 계절로서는 봄이 되는 것이고요. 목이 왕한 계절이 됩니다. 그 다음에 4월, 5월, 미월은 이 4, 5월은 여하절, 즉 여름이 되면서 화가 왕성한 계절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유, 수월, 지금 석 달째, 지금 오늘부터 이제 수월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이전 2달 신월, 6월 공부했고요. 오늘부터 이제 수월로 넘어가게 되죠. 신유, 수월, 추절, 즉 가을이면서 오행상 금이 왕한 계절, 그 다음에 수월이 넘어가게 되면
해월, 자월, 축월로 넘어가게 되죠. 이 해자 축월은 동절로서 겨울이 되겠고, 오해월은 수가 왕한 계절인데, 제가 자 임묘진월은 목이 왕한 계절, 사오미월은 화가 왕한 계절, 신유술월은 금이 왕한 계절, 해자축월은 제가 수가 왕한 계절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따로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진월, 미월, 그 다음에 술월, 그 다음에 축월 같은 경우에는 진술축미월이라고 해서, 진술축미월이 한 계절이 아니라 진월, 축월, 술월, 미월을 뭉뚱그려서 진술축미월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사계월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때는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월도 토가 왕한 계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월도 토가 왕한 계절, 술월도 토가 왕한 계절, 그 다음에 축월도 토가 왕한 계절인데, 진은 임묘진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목이 왕하다라고 보는 것이고, 미월은 사오미라고 하는 남방의 해당이 돼서 화가 왕한 개념으로 보는 것이고, 신유술월의 술토는 서방에 해당이 되죠. 신유술 서방에 해당이 되면서 방향상 금이 왕한 계절로 이렇게 논하는 것이고, 해자 축월, 축월은 겨울이면서 수기가 왕한 계절인데, 각각 떼어넣어서 진월, 미월, 술월, 축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월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뭐 2월 1일 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된다? 입춘이 되어야지만 인월이 바뀌고, 또 입춘이라고 하는 계절은 뭐냐면 월만 축월에서 인월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입춘은 연과 월이 모두 같이 바뀌는 유일한 바로 절기가 바로 입춘이 됩니다. 그래서 입춘 세수설을 취용할 것이냐, 동지 세수설을 취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사람들에 따라서 견해가 좀 다른데, 대부분의 명리학자들은 동지 세수설보다는 입춘 세수설을 취하기 때문에 월이 바뀌는 기준은 입춘 절입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양력 1월 1일 날 연이 바뀌고, 내지는 음력 1월 1일 날 연이 바뀌는 걸로 그냥 생활 속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보지만은, 명리학에서 연이 바뀌기 위해서는 입춘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축월에서 인월이라고 하는 월이 바뀌는 개념도 입춘이 되어야지만 연과 월이 같이 바뀐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인월에서 묘월로 갈 때는 경칩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묘월에서 진월로 넘어갈 때는 청명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진월에서 4월은 입하, 4월에서 5월은 망종, 5월에서 미월은 뭐죠? 소서, 그 다음에 미월에서 신월로 넘어가면 이제 가을로 넘어가게 되는데 입추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월에서 유월로 넘어가는 경우는 백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6월 거의 한 30일간 6월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 6월에서 수월로 넘어갈 때는 한로가 되어야 되고요. 또 이제 해자축 겨울로 넘어갈 때 수월에서 해월로 넘어갈 때는 입동이죠. 입동. 그 다음에 해월에서 자월로 넘어갈 때는 대설, 자월에서 축월로 넘어갈 때는 소환, 다시 축월에서 인월로 넘어갈 때는 연과 월이 같이 바뀌면서 다시 입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 월이 바뀌는 월의 머리라고 하죠. 춘, 여기는 초하, 그 다음에 초추, 초동이라고 해서 초봄, 초여름, 그 다음에 초가을, 초겨울일 때는 다 입자가 붙어요. 입춘, 그 다음에 입하, 입추, 그 다음에 입동,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외우실 때는 이런 식으로 한번 머리를 한번 써가지고 외우기 쉽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화가 가장 강할 때가 5월이고요. 수가 가장 왕할 때가 자월인데, 화가 가장 왕할 때 하지가 있고, 그 다음에 수가 가장 왕할 때 동지가 있죠. 화가 가장 왕하다고 하는 것은 양기가 가장 왕하기 때문에 하지 때 낮이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은 시절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수가 강한 자월은 음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다라고 하죠. 그때가 바로 동지가 된다라고, 이런 것도 한 번씩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렇게 따지고 보면 한두 개씩 하다 보면은 24절기 외우는 게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24절기를 제가 이렇게 이거는 매년 똑같은 것은 아니고요. 매년 입춘, 매년 경칩은 시간이 각각 다르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도 명리학을 그냥 취미 삼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전문적으로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매년 초 입춘 되기 전에 한번 올해
절입이 되는 그런 절기는 시가 어떻게 되는지 미리 한 번씩 이렇게 뽑아 놓고 보셔도 되고요. 만세력 저기 핸드폰 만세력 앱 보면은 그 날짜 클릭해 보면은 그때 절기의 절입 시간이 다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해 두시면 되겠고, 요거는 요 옆에 오른 왼쪽에 있는 것은 구궁표라고 해요. 그래서 보게 되면 맨 아래 자가 있고요. 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인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묘가 있고요. 여기 진, 사, 그 다음에 오, 미, 진, 유, 술, 해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인묘지는 동쪽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사오미 위쪽은 남쪽이 되는 것, 여기는 신유술은 서쪽이 되고요. 해자축은 북방이 되죠. 인묘진 여기는 동쪽으로서 봄이 되는 것이고, 위쪽의 사오미는 남쪽으로서 여름이 되는 것이고, 서쪽은 가을로서 서쪽은 가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북쪽 해자축은 겨울이 된다. 이렇게 하시고, 그 월마다 인월은 입춘 우수, 그 다음에 묘월은 경칩 춘분, 지월은 청명고구, 4월은 입하 소만, 5월은 망종 하지, 미월은 소서대서, 그다음 신월은 입추 처서, 6월은 백로추분, 술월은 한로 상강, 해월은 입동소설, 자월은 대설동지, 마지막 축월은 소한 대한으로 구분이 되면서 축월에서 인월로 넘어가게 되면 월도 바뀌면서 연도 같이 바뀌고 다시 입춘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이 절기상 한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한로 절입은 오전 10시 39분이 됩니다. 오전 10시 39분이라고 하는 것은 시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사시 안에 들어가죠. 사시라고 하는 것은 오전 09시 30분에서 오전 11시 30분 이전까지가 사시가 되는 것이니까 10시 39분이라고 하는 것은 요 사시 안 일부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한로 절입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한로 절입 시간 이전이 됐을 때는 월이 정유월이 되니까 아까 봤던 것처럼 신축년, 정유월, 기축일, 기사시가 되겠죠. 어차피 이 절입 시간은 기사시가 되는 거니까 기사시가 달라지진 않고 이 한로 절입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월주만 달라집니다. 자, 한로 절입 시간이 지나게 되면 월이라고 하는 것이 정유월에서 이렇게 무술월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 연은 신축년, 무술월, 월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일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기축일, 그리고 시도 똑같죠. 기사시. 그래서 한로라고 하는 절입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월이 정유월에서 무술월로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거는 단지 글자 한두 자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주 격국부터 모든 것이 바뀌기 때문에 사람이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매우 독특한 달리 사는 그런 성향 자체도 매우 다른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요 명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요 명식 한로 전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기토일간이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한로 후가 되는 경우에는 기토일간이 술월에 이렇게 태어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격을 놓고 보더라도 기토가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사주격은 어떤 격국? 식신격이라고 하죠. 식신격. 기토는 음토가 되는 것이고 일간 토가 금을 생하는 관계이니까 대 음의 관계가 되니까 식신격인데 축월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이 왕한 계절이고 토 자체는 약합니다. 그래서 원래 기토가 6월에 태어나서 유중에 있는 신금이 이렇게 투출을 하게 되면 이거는 식신격인데 설기태과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설기가 매우 왕하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약한 일간 기토를 생조 내지는 방신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생조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인성으로서 생조해 주는 것을 말하죠. 인성은 화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방조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비견 겁재로서 방조해 주는 것인데, 이거는 바로 같은 토를 의미하게 됩니다. 토. 그래서 6월의 기토라고 하는 것은 약한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인성인 화라든가 방조해 줄 수 있는 비겁인 토가 있으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화가 있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비견겁재인 토가 있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 명식 같은 경우가 일단 토가 이렇게 있는데, 토가 있게 되면 물론 기토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비견 또는 겁재인 토에 통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세력 약해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 금왕절에 사주 자체가 차갑잖아요. 한스페시입니다. 물론 해자축월의 겨울처럼 얼음이 얼 정도의 큰 한기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 6월 정도 수월 넘어가게 되면 기후 자체가 매우 한랭, 차가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토만 봤다라고 하면 토라고 하는 것을 일간에 뿌리는 될 수 있을지언정 차가운 기운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조후의 기능은 없는 것이 단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왕이면은 6월에 기토가 태어났을 때는 비경겁제인 토보다는 인성인 화를 보는 것이 더욱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화를 보게 되면 이 화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생조해주는 역할도 하게 되고요. 이 화가 있게 되면 금을 억제하는 역할까지 같이 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장점도 있고, 또 한 가지 조후, 아까 말했던 한랭한 기후를 갖다가 따뜻하게 조후해 줄 수 있는 역할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6월의 기토는 비경겁제인 토를 보는 것보다는 인성인 화를 보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더욱 좋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월간에 이렇게 정화가 있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이 정화가 뭐예요? 지지로 뿌리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단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생시에서 뿌리를 얻는 것이 화의 뿌리를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6월의 기토는 뭐예요? 토니까 물이 없으면 안 돼요. 물이 사시사철 기토나 무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가 전혀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황무지가 되거나 불무지가 되는 것이죠. 물기는 반드시 있어야지만, 토라고 하는 것은 풀도 자라고 그 안에 미생물도 자라고 여러 가지 동물들이 거기서 깃들어서 사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무토기토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격국이 되지 않는 경우를 특수한 격국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물기가 있어줘야 되는, 너무 많을 필요는 없고요. 적당히 있어주면은 기토라고 하는 것이 옥토가 돼서 그 안에 화초라든가 여러 가지 작물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문전옥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이거는 6월의 기토를 지금 설명드렸는데, 만약에 이것이 한로가 지나서 이렇게 술월, 그것도 무술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아까 기토가 6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이 뭐예요? 설기태가가 돼서 어떤 사주? 신약한 사주가 된다라고 봤지만은, 기토가 술월에 태어났는데 절입 시간 몇 분 몇 초 차이로 이 사주는 뭐냐면은 격을 놓고 봤을 땐 식신격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겁재격이냐, 기토가 술토를 보면 겁재니까 이건 겁재격으로 보지 않고, 물론 걸록격이라고 보는 것도 마땅치는 않습니다. 걸록격으로 보지 않는데, 근데 이거는 기토가 기본적으로 5월에 태어났을 때 걸록격이 되지만, 기토나 무토 같은 경우에 진술충비월에 태어나게 되면 또 일간 무토기토가 원령으로서 왕하기 때문에 이거는 걸록격은 아니지만 걸록격에 준해서 걸록격으로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준 걸록격으로 보시고요. 기토가 6월에 태어났을 때는 신약한 사주, 설기가 과다해서 신약한 사주라고 봤을 때 이렇게 기토가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신왕사주가 된다. 일간이 매우 왕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왕한 토를 갖다가 제거함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제가 기토를 설명할 때는 기토는 왕에도 간목을 치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그거는 어디가 100% 기토가 간목을 치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술월에 태어나서 무토 투출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토가 너무 왕해지게 되고, 또 기토라고 하는 것이 양토가 많아지게 되면 이 양토에 의해서 기토가 손해를 보죠. 마치 정화일간이 왕했을 때 병화를 보게 되면은 병화에서 정화가 탈광되듯이, 기토일간이 술월에 태어나서 왕한데 양토를 보게 되면 오히려 기토가 양토로 인해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시켜 주는 것이 이런 경우에는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사주를 더 보게 되면 연지에 축토가 하나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시일지에도 축토가 있어서 이렇게 길축일주가 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토 자체가 너무 왕한 사주가 되겠고, 생시 자체가 어떤 생시가 오느냐에 따라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만, 이거는 뭐가 될 수 있냐면은 그 토로 종하는 거 있죠. 가세격이라고 해요. 가세격. 이거는 이제 종격은 아니고 전환격이라고 하는 특수격입니다. 전환격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 스스로 종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냐면 종재격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버리고 재성으로 종하는 것, 종악격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버리고 식상으로 종하는 것, 종살격은 일간을 버리고 살로 종하는 것인데, 이
전환격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무토 또는 토인데 전반적으로 다 토로 이루어지면은 일간이 전체가 일간화되는 것이요. 이거는 종격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전왕격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신금 하나 정도 있는 것은 크게 나쁘지 않죠. 근데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는 전환격이 될 전환격 중에서도 가세격이 될 경우가 굉장히 커 보이지만은 또 생시에 따라서 이것이 가세격이 될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가세격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게 됩니다. 이거는 생시를 어떤 생시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가세격이 될 수도 있고 가세격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생시를 보면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살펴볼 것인데, 생시도 이거 한로를 기준으로 해서 나눠지게 되죠. 한로 전이 되게 되면은 신축년, 정유월, 기축일이 되면서 요 기사시 일부 전까지를 쓰게 되죠. 갑자시, 을축시, 병인시, 정묘시, 무진시, 기사시 일부까지 정유월에 이렇게 포함되는 것이고요. 한로가 넘어가게 되면 기사시 일부부터, 그러니까 10시 39분부터 이후 까지가 신축년, 무술월, 기축일의 생시가 되죠. 그러니까 한로가 지나게 되면 기사시, 경호시, 신미시, 임신시, 계유시, 갑술, 을해시까지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로 전이 되게 됐을 때 갑자시부터 기사시까지 보게 되면은 맨 먼저 갑자시가 되죠. 갑자시가 된다라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시지에서 자수를 이렇게 봤죠. 자수. 잠시만요. 이거 자를 바꿀 때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를 이렇게 놓고, 자, 이렇게 갑자시가 되면 축토가 요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연지 축토하고 유축 준 삼합을 이루었고요. 여기에 있는 축토는 시제 자수를 보게 되면 뭐가 됩니까? 이거는 자축합 토가 되겠죠. 그래서 토가 더 왕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 정화일간이 약하잖아요. 자수가 있어서 자축합 토 하더라도 수기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요 정도 수 가지고 기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해줄 수는 있다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화가 있어서 조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사주가 한습해지기 때문에 화가 살아나야 되죠. 그러면 뭐 정화가 지지로 인사우동에 뿌리를 얻거나 아니면 간목으로서 이렇게 정화를 생조해 줘야 되는데, 간목이 이렇게 기토 옆에 있게 되면 간목이 정화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간목이 일간 기토하고 합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이렇게 합을 하게 되면 탐합, 뭐라고 하냐면 망생이라고 해요. 탐합망생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합을 탐하느라고 생하는 것을 잇는다. 간목이 기토하고 합을 탐하느라고, 쉽게 말하면 여자가 꼬셔서 연애질 하느라고 정화를 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수를 얻은 것은 나쁘지 않지만은 간목이 정화를 생조해 줬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인데, 이 간목이 정화를 생하지 않는 것이 단점이죠. 이거 운세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목화운이 좋을까요? 금수운이 좋을까요?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조가 부족한 것이고,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은 수가 좀 있어줘야 되는데, 자수가 축토하고 합을 해가지고 이거는 조금은 수의 기름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금의 기운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목화운으로 가면서 세운에서 수기가 들어오면은 사주 자체는 울로 자체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을축시, 자, 6월에 신금투출을 해서 일간이 약한 중에 축토 두 개를 다시 봤죠. 이 축토라고 하는 것은 유축 해금에서 거의 금을 생하느라고 토의 기운이 많이 약해져 있다라고 하면, 일지의 축토, 시지의 축토는 기토가 충분히 뿌리를 내릴 수 있죠. 역시나 문제는 뭐냐면 정화가 살아나야지만 이 사주가 조후가 될 수 있는데, 절대 조후도 되지 않고 수 자체는 축중에 있는 개수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놓고 봤을 때, 역시나 을목 가지고 정화를 생하기는 좀 어렵죠. 또 을목이 아무리 약하다 하더라도 만약에 대운이라든가 세운에서 목이 왕해지게 되면 을목은 호시탐탐 뭘 누린다? 기토를 극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된다. 즉 쉽게 말하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이 호시탐탐 우리 한반도를 넘보고 우리나라 독도를 넘보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은 옛날
같으면 우리나라 임진왜란 뭐 이럴 때 또 쳐들어왔죠. 그 다음에 구한말 때 또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치욕스러운 그런 시절을 겪었고, 즉 그 이후에 6.25 때 우리나라 한반도가 6.25로 인해서 패망했던 일본이 아주 돈을 이빠이 벌어가지고 경제 대국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일본이 거의 쑥대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일본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고 또 한반도를 자꾸 기웃기웃하고 독도가 자기네 땅이네, 뭐 누구네 땅이네, 이런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을목이 지금은 호시탐탐 마음은 있는데 넘어오지 못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상황 국세 자체가 을목이 어느 순간 득세하게 되면 요 바로 기토를 극하려고 하는 그런 일본 같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하다고 무시하지 말자, 이런 것의 어떤 교훈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고요. 병인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 사주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인목을 얻었죠. 인목을 얻게 되면은 기토일간이 뭐 축토 두 개, 물론 연지 있는 축토는 유금하고 합을 해서 약해져 있다 하더라도 기축일죠. 물론 간여지동이라고 해서 이걸 간여지동이라고 해서 뭐 나쁘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간 약할 때 간여지동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고요.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조후가 돼야 되는 것인데, 정 하나로 좀 부족했던 그런 상황에서 병화가 인의 뿌리를 두고 병화 투출하고 정화 투출하게 되면 조후도 어느 정도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금수운으로 가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여명으로 태어나도 나쁘지 않다가 되는 것이고, 오히려 반대로 남자로 태어났을 때 화운 때는 좀 썩 좋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화가 너무 왕해지게 되면, 이거는 수기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축중 개수 두 개가 있다 하더라도 수 자체가 자수라든가 해수가 있어서 수가 뚜렷하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화운으로 갔을 때는 건조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이라, 저는 병인시는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가 좋을 것 같고, 정묘시에 태어났을 바에는 차라리 병인시에 태어나는 것이 더 좋다. 무진시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조후가 되지 않고 일간은 왕해져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조후가 되지 않는 것. 그래서 무진시 같은 경우에는 수운으로 가면 추워서 지랄인 것이고요. 화운 가게 되면은 건조해서 지랄인 거죠. 물론 진에 개수가 있어서 진중개수, 축중개수가 있어서 물론 또 화운 가더라도 그렇게까지 뭐 박토가 된다 아니면은 열토가 된다라고 보진 않지만은, 이것 자체에 역시나 수기가 좀 창간에 한 점 정도만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주는 화운으로 갔으면 좋았을 것인데 수기가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사시가 됐을 때는 어떨까요? 이거는 지지로 이렇게 합을 할 수도 있지만 사까지 보게 되면 사유축 해금, 지지로 완전한 사유축 삼합, 사유축 삼합을 이렇게 구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물론 사화가 있고 축토 두 개가 있다 손치더라도 금이 왕한 계절에 신금 투출해서 이렇게 금국을 이루게 되면 금이 굉장히 왕합니다. 근데 배치 자체가 이거는 뭐냐면, 이게 축하고 화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배치보다는 그래도 금이 왕한 만큼 일간도 그렇게 약해지지는 않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중에 있는 병화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리고 사중에 있는 병화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정화도 사의 뿌리를 둬서 약하지만은 정화로서 용도가 있는데, 근데 천간에 일간 빼고 기토가 있기 때문에 정화가 기토를 생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금을 극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뭘 할까요? 토를 생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강해지겠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금을 절제하는 힘은 조금 부족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화가 신금을 제하지 않으면 그렇지는 않겠죠. 자, 이렇게 한로 전에 이렇게 생시를 봤고요. 한로가 됐을 때는 뭐 기사시는 똑같은 기사시라 하더라도 이건 좀 차이가 있겠죠. 기사시 이렇게 봤을 때 아까는 사유축 금국을 완전히 짰다라고 했지만, 지지로 이거는 자 유월하고 수월하고 차이가 뭐냐면, 유월은 사유축 금국에서 금이 왕해지는 것으로 보지만은 무술월로 바뀌었을 때 사축 술축이죠. 완전히 토국을 형성한 것이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환격으로 이거는 가세격이 되는 것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글자 하나가 글자 월이 바뀌어졌는데 이거는 가세격이 되지 않는 반면 이거는 가세격이 된다. 자, 이것도 가세격이 된다 하더라도 지지 암장된
숙중개수 이 정도 있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가세격이 됐을 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목의 기운이라든가 수의 기운이 많아지는 것은 가세격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또 경호시가 됐을 때는 이거는 가세격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일반 내격으로 볼 것인가가 이제 문제되는데, 어떤 분 이거 가세격으로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가세격으로 해서 전원격으로 가세격이 되고 그냥 왕토의 기운을 금으로 선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고요. 그냥 일반 내격으로 일간이 굉장히 왕한 중에 왕한 기운을 간목으로서 제하지 못하니까 경금이라든가 신금으로 왕토의 기운을 설기한다 이렇게 보셔도 이건 나쁘지 않지만, 이거는 이게 가세격이 됐느냐 가세격이 되지 않았느냐는 뭘 가지고 판단해야 되냐면 대운의 흐름에 따라서 기륭이 어떻게 주어지냐에 따라서 가세격이 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가세격이 되지 않은 것으로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신시 계유시가 됐을 때는 이건 절대 가세격이 되지 않죠. 토가 왕한데 이렇게 상관 신금을 받죠. 임수투출되어 있죠. 그러면 왕토의 기운을 금으로 설기하고 그 금이 다시 재성을 생하는 거니까 뭐 식신생재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계유시 같은 경우 상관생재로도 볼 수가 있지만은 한 가지 단점이 뭡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 임신시 계유시가 되었을 때는 사주가 어떻다? 한습하다. 뭐가 안 된다? 조후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단점으로 주어질 겁니다. 이거 어떻게 돼요? 화운을 봐서 조후가 되어야지 금순으로 가게 되면 아무리 상관생재 식신생재 하더라도 땅이 얼고 물이 얼게 되면 생재의 공이 어떻다? 떨어진다. 심한 경우에는 생재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내일부터 또 신축년부술을 본격적으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